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회사의 운명을 바꾼 모모. 거의 장이 폐장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주식이랑 안 맞아요. 이번에도 일본 도쿄 증시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재 파견 서비스 업체였던 제2사의 주가는요. 67만 2천엔에서 57만 2천엔까지 무려 15%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00포인트 하락, 당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도쿄 증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 정도는 벌어져야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때는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M증권사는 오전 9시 27분경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2사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주세요. 자, 이에 M증권사 직원은 컴퓨터에 주문을 입력합니다. 제2사 주식 61만 주, 주당 1엔의 매도. 반대로 했네? M증권사 직원은 주문할 때 1과 61만을 뒤바꿔서 입력을 한 겁니다. 와, 이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도가 1에는요,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하한가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요. 직원의 컴퓨터에 매도가가 하한가보다 낮다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어허. 하지만 직원은 이 경고를 무시, 어머. 그대로 매도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주문 실수한 것도 사실 문제인데 경고가 뜨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요.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를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네.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범하고 2분 뒤 M증권사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망 오류로 주문 취소 불가. 얘네 오류 왜 이리 많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입력한 매도가인 1엔이 아니라 주문 하한가인 59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2만 엔 날라갔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2사의 발행 주식은 14,500주뿐이라는 겁니다. 잘못 주문한 61만 주는 제2사 주식 총수의 42배를 초과한 규모입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완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주식을 산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에 M증권사는 곧바로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제2사 주식을 대량 구매. 그러자 제2사의 주가는 출렁이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결국 M증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2사 주식 약 47만 주를 매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매각돼서 M증권사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던 9만 6천 주의 가짜 주식은요. 일본 증권결제기구의 특별 조치에 따라 주권 대신 한 주당 91만 2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결정. 그 결과 M증권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 증권가의 대참사를 가져온 M증권사 팻핑거 사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5위 공개합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보낸 시그널?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충격 사건. 한 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527% 급등. 1월 6일에 60센트로 마감했던 주가가 불과 하루 뒤인 7일엔 3.7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0센트에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였어요. 이 회사의 전무후무한 주가 상승 원인은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의 설계자, 괴짜 천재라 불리는 그는요. T사의 최대 주주로서 2021년 전 세계 부자 1위에 등극.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유동칠 만큼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마디. Use Signal. 이 글을 본 글로벌 개미들은 시그널의 주목, 머스크가 주목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이게 또 핫하잖아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근데 저 단 두 단어만 믿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 파워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자산은 비상장 기업이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워피벤스가 아니라요. 단지 이름이 비슷한 암호 메신저 앱인 비상장사였습니다. 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피벤스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인 줄 알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기업명의 단어가 같아가지고 생긴 일이었네. 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등했던 헬스케어 업체의 주가는 결국 추락을 했고요. 비싼 값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주가 급등 사건의 전말.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4위를 공개합니다. 1,000원이 4만 원이 되는 기적. 2018년 4월 6일 오전 우리나라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국내 S증권사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오전 한때 주가가 11.68%나 급락. 이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왜 갑자기 11%가 빠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 S증권사의 한 직원의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S증권사는 우리 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수익의 일정 금액인 연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한 직원이 배당금 대신에 주식을 입고했던 겁니다.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총 28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1,000원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1,000주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어머머머. 전일 종가가 39,800원, 약 4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2조 7천억 원 어치의 S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입고를 한 겁니다. 일본 M증권사의 패핑거 사건하고 좀 비슷하네요, 느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주식이 이렇게 본인의 계좌에 입고해서 갑자기 일하던 직원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일명 주식 벼락을 맞은 S증권사의 직원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은요. 사측의 잘못된 내용을 곧바로 전달한 게 아니라요. 이 유령 주식인 500만 주 이상을 매도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 S증권사 주식이 자연스럽게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걸 만약에 알았다면은 신고를 하면서 좀 시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후 S증권사에서는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 91억 원의 손해를 봤고요. 또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지출해야 했는데요. 이에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약 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요.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고 매도 주문을 넣었을 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습니다. 시험 삼아 했다라는 거는 500만 주라는 숫자 앞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인지한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지금과는 다르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4위를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공매도. 네, 봤어요. 저게 싫다고 이제 버스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였고요. 이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는데요. 그러나 지난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올해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요. 이에 사람들은 공매도는 영원히 폐지돼야 합니다.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니 부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만 원인데 네. 내가 이걸 1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난 현금 10만 원이 생겼잖아요. 생겼죠. 그다음에 이 회사 주식이 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6만 원으로 그 회사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갚아요. 그럼 나는 4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르면 안 되겠네요. 오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이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 오늘의 데스크인 주식 전문가 김현준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쪽 입장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오르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투자자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조금 적정 가치를 내려줘서 덜 피해를 보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뭔가요?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손실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 망하면 이제 휴지 조각 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경우는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손실이 끝도 한도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불평등한 조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은 공매도에 대해서 피해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과 기관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라 발표했는데요. 그 사이 제도 개선 방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요즘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가. 지난 연말부터 공모주, 배당, 증거금 등 주식 용어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설레게 한 말이 있죠. 일명 따상입니다. 나상? 따상. 이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따상돼서 대박난 사람들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기도 했었죠. 따상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따상이 뭡니까? 따상이 뭔지 알려면 우선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할 때 일반인 투자자도 매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이게 주택 청약처럼 공모주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 여기서 따상은 뭐냐? 네. 처음 발표된 공모가보다 매매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인 시초가가 2배 상승. 더블, 2배 상승. 더블 쳤다. 그리고 장이 열리고 마감까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인 30% 상한가까지 오르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하는 걸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날 대비 최대 160%. 그러니까 따상이라는 게 원래 잘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는 무려 10곳이 따상을 달성을 한 겁니다. 따상. 지난해 7월 2일에 상장한 제약기업인 S사의 경우에는 따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최초로 3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49,000원, S사의 주가가 2월 3일 기준으로 149,500원을 기록합니다. 거의 3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참고로 S사의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1인당 평균 약 11,820주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얻은 차익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사 직원들은 당장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줄지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당 강남에 집 하나 정도 살 돈이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자,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 상장한 게임 업체인 K사는 공모주 청약에서 약 1,524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공모가 24,000원에서 상장 후 이틀 연속 따상상 2월 3일 기준 5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 가장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좀 혹하는데요. 녹화합니까?
아무튼 정 기자 좀 진정하시고요.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은 공모주가 마치 보장된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니까 보이네. 하지만 공모주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전 기자처럼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왜 또? 지난해 2020년 총 76개의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인 리츠의 5개 종목은 모두 손실을 입었고요. 그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도 9개 종목이 상장 이래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저런. 결국에는 이제 공모주는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모주를 사기 위해 B2, 그러니까 빚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증거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자칫하다가 큰 수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와, 뭐 주식이 지금 광풍이긴 한데 영끌과 비투하지 마라. 영은 끌어당기고 이제 빚내서 공모주는-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초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네. 이 월드 클래스 스타 BTS의 소속사인 B사의 경우 오늘 기사 봤어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5일에 상장했는데 시초가가 27만 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른바 따상 입상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공모주 청약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B사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 즉시 매수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상장 첫날 B사의 주가는 4시간여 만에 하락세. 결국 시초가보다 4.44% 하락한 25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B사의 따상을 기대하며 시초가에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은요. 전부 사길래 따라 샀다가 폭풍 눈물 흘림. B사 주식 환불 안 되나요? 라며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환불 대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털 업체와 제휴를 하면서 지금 상승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손실이 확정난 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실망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손해봐도 후회가 없습니다.